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연휴를 맞습니다. 지난번에 10월 3일 개천절이었고, 월요일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연휴는 10월 9일 한글날의 대체 공휴일이고. 그죠? 대체 공휴일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대체 공휴일? 아, 저 너무 재밌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고개를 내리시길래 저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보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예, 해도 되나 싶으면 하고요. 난 지금 방금 나 스스로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웃으셔서 실망하셨죠. 저 정도 개그에 지금 내가 웃음이 나왔다는 게 나의 스스로가 막 실망스러워. 소장님 저처럼 받아들이시면 좀 편합니다. 받아들일까요? 네, 저항하지 받아들이- 마세요. 그대로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십시오. 웃음이 나는 나 스스로를 받아들임. 아, 그래요. 자, 저기 보자. 아따. 오늘 어떻게 되나. 이게 하루는 우리가 상대적으로도 다행이네. 코스닥은 그 와중에 1%가 넘네, 오늘. 야, 이제는 7포인트만 빠져도 1%구나. 그렇죠. 우리 지수 자체가. 네. 코스닥이. 그러네요. 중국은 이번 주 내내 안 열렸고. 네. 소위 말하는 푹 쉽니다. 국경절. 네. 다음 주에 가면 열릴 거고. 어떤 분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2001년에 코스닥이 700 왔다라고 코스닥 그 거래소에서 2001년에 예, 거래소에서 임원들 모여가지고 추포 날리던 그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서 다시 또 700 왔다. 씁쓸하죠. 2001년 700 왔다. 그거랑 똑같네요. 2000포인트 돌파. 일단 예전에 한참 2000포인트 돌파 그래서 또 축포 똑같은 거네요. 네. 위로냐 아래냐가 문제지. 예. 그래요.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또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소장님. 좀 피곤합니다. 1교시에서 공부 좀 했거든. 아, 1교시에서 공부. 난 오늘 지금 순간적인 느낌이 피곤하다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옷색깔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궁예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갑자기요? 네.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저요. 예. 그러니까. 네. 자, 갑시다. 네, 그래도- 미끌리리 뭐. 가을 하셔서 딱 지금 분위기도 맞고 그래요. 가을, 맞습니다. 겨울. 시장이 네. 아무리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이 그랬잖아. 푸틴이요? 푸시킨. 아, 깜짝이야. 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제 시작하면 지금 한 50분에 끝나니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10월 첫 주 글로벌 증시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역시나 어제도 와 코스닥 3% 올랐다. 이 울분의 3%라고 하다가 오늘 또 꺾이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글로벌 꼴찌 여전히 보이죠. 코스닥이. 네.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미국의 나스닥이 이제 녹색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코스피 코스닥은 그냥 그래. 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저 유럽인데요. 아, 유럽. 네. 유럽 저희가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거의 뭐 전쟁도 한마당에 나고 뭐 모든 거 다 뭐 요즘 표현 보니까 종합병동이래요. 유럽은 그렇죠. 네. 근데 왜 덜 빠지죠? 그래 시장의 매력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 This is Korea 하면서 했던 거 K 증시가 뭐 실적 좋다고 오르고 실적 나쁘다고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요즘 유럽 관련한 뉴스 들어보면은 유럽은 지금 저표에서 네. 유로스톡스가 제일 아래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일 위에 가 있는 이게 시장인 거지 참 묘한 거죠. 그래서 This is market.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딜 가도 비슷한 상황이었군요. 그걸 또 그렇게 따라해 보시고 싶으셔서 아이고 네 예. 네,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셨어요. 빙고. 근데 그냥 그만큼 금융이 선진이다 뭐 이런 건가요? 저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뭐, 아니 사고는 항상 또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브렉시트 나올 때도 사고는 항상 그들이 치고 맞아요. 픽스 얘기 나와서 거의 뭐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뭐 신흥국 쪽에서 우리는 계속 고통받고 있다가 결국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또 우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저희
또 그러네요. 네, 욱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결국 주린이처럼 님이 올리셨네. CDS 금리도 오히려 영국이 낮네요. 영국 42, 맞습니다. 우리나라 56.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엔 그 무역개발기구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주에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금리 인상을 좀 선진국들이 자제해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고서 보면 미국 연준이 금리 1% 올릴 때마다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0.5%가 떨어지고요. 0.2%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같은 0.5%가 떨어지고요. 신흥국은 0.8%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뭐 한 3, 4% 올랐다고 치면 그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3%가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들이 취약한 게 바로 우리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더 심각한 뭐 튀르키예라든지 방글라데시 이런 데 거의 국가부도까지 간 거고 그렇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더 받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감정적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어디 한번 건드려봐라 이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욱합니다. 네. 그 지금 차 소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최근 1개월 사이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비에트남. 그 잘 나가던 비에트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 조금 객기 부려보니까 신흥국 깐죽거리던 신흥국들이 더 지금 더 코피가 터지고 있는 코피가 거죠.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례적으로 유엔이 또 그런 얘기 한 거죠. 맞습니다. 예. 죄송해요. 자꾸 옆에서 아니, 어차피 50분 갈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들어오십시오. 다시 리포트로 돌아갈게요. 다 쑥쑥 들어오십시오. 쑥쑥. 네, 네. 다 빼드시고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로 봤을 때,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진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서 뜯어봤습니다. EWY? EWY. 네. 이게, 아이쉐어 그거죠?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우리나라 ETF? 네. 그러니까, 지수를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보면 딱 되겠네. 네, 예. 하는 차원에서 뜯어와 봤는데 처참합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주봉인데요.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코로나19 때 막 나왔던 거기서 막 턴하기 시작했던 그 자리가 지금 약 한 1700, 1800? 이 정도 수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환율이 가미가 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환율까지 감안하면 그렇죠.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약 코스피랑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코스피는 낮죠. 네. 근데 더 많이 빠졌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하락 가속도가 붙는 현상들이 지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2020년대 삼성전자 9만 원 찍을 때, 그때가 96, 네. 지금이 47 정도 됐습니다. 저점이. 하하. 딱 달러화 기준으로는 반토막입니다. 47.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진짜 딱 반토막이네. 네. 27, 24, 248. 그러니까 딱 이거 피보나치 수열 얘기 안 해주세요? 피보나치를 하려면 저점이 보여야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하고 이렇게 또 피보나치를 펼치지. 지금 이거는 단순히 고점 대비 50% 가까운 하락이지. 그래서 숨겼습니다. 훅 들어오실까봐 숨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머리 위에 있다 이 말이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소장님께서 열린 리포트 다들 들어오셔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는 열린 리포트. 열린 리포트. 네. 그래야 제 분량이 좀 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 관건이 뭐냐면 이제 왼쪽에 저 EWI 저게 이격을 좀 줄여야겠구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지수도 계속 말씀하신 그 2285 저 갭 채우겠는데 잘하면 뭐 고용지표가 위에 나오는 간에.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그냥 일단은 가보자. 시도는 좀 해보자. 일단은 가보자.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죠. 지수는 가만히 있고 원화만 강세가면 됩니다. 또. 원화만 강세가면. 네. 근데 강세를 잘 안 가서 그렇지. 그게 아니면은 요거부터 확인합시다. 수편자님, 제리 형 오늘 들뜬 건지 화난 건지 파악이 안 되네요. 지금 들떠계세요? 화가 나신 거예요? 배고픕니다. 화나셨네요. 아니 그건 여기 소장님이 배고프셨을 때 이런 상태. 배고프면 예. 고개를 끄덕이시네.
차 소장님도 오늘 저녁 못 드신 얼굴이네. 아니 저는 먹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댓글도 그렇게 달았잖아요, 제가. 제가 못 먹었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살짝 화나 있어요. 아, 어쨌거나 방송 빵꾸 안 낸 것만 해도 다행이야. 맞아요. 차가 막혀가지고. 늦을 뻔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사 못 드릴 뻔했어요 오늘. 네. 아, 그 한국에서 뭐-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 아 여기 보니까 또 막 시위하고 또 난리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용하라고 편의점이 있는 거고요. 바나나 우유를 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 끝나고 내려가도록 하고요. 사담은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담 후세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저의 사담 때문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죄송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격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뭐 환율 가지고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돌아가줘야 됩니다. 돌아가주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시장에서 지난번에 저점 한번 딱 찍고 움직이는데 그냥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외국인들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크레이지한 행동을 보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또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선 외국인들이 저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뭐 세력들이 한 두세 개 같이 와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외국인을 갖다가 무슨 외국인 한 명, 미스터 뭐 그 시기 뭐 한 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외국인이죠. 거기서 뭔가 한국 시장 돈 되겠네 생각해서 들어오는 한 두세 세력들이 거의 뭐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보니까 18,000개 매도가 들어왔을 때도 그러니까. 사고 싶은 쪽으로 꾸준히 사는데 이거 봐라 난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러면서 확 눌렀더니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냥 외세 침략에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한 상황들이고 네. 거기서 나와서 그러면 그리고 딱 봐서 어디 죽나 안 죽나 봤더니 또 아니 우린 돈 많아 그래서 또 사고 있고 뭐 이런 게 막 혼재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래도 항상 이기는 편 우리 편 올리는 편 우리 편 아니 이런 자리에서 거기다 지금 매도를 치고 있으면 그렇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차티스트님이 보셔도 그렇죠. 저 21선이 네. 21선이 너무 강하게 우하향 기울기로 그냥 누르고 있어서 좀 끌적지근한데. 네. 코스피 맞나? 저 21선 아니죠? 이쪽이요? 빨간색 빨간색 분홍색. 분홍색 저거는 추세선이고. 네. 추세선이고. 네. 어. 여기 나온 아니면 21선 없습니다. 지금 2차 지금 2차 T 21선은 없구나. 네. 그래. 왼쪽이 주봉이니까 저걸 좁히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주봉이니까 오른쪽은 일봉이지만. 그래서 맞아요. 저도 제리님 우리 김 대표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 갭은 채우고 그다음 생각해 보시죠, 뭐. 그죠? 갭 채우는 과정에서 갭 채우려 하다 보면 저 우하향하는 고점끼리 연결한 선하고도 부딪히네요. 딱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서 그 정도까지 해서 한번 뭐 이런 거. 그렇지. 네. 그거 가서 또 이제 승부를 내보는 거. 그때 가서 또 더 가도 되는지 마는지는 그때 또 상황 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봐서. 비슷하게 왔었어요. 비슷하게 한번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갭은 채웠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밀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2,600은커녕 네. 거기서 이제 꺾인 자리가 저기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모든 또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투자분들의 똑같은 어떤 심정이 나오는 거죠. 아니 뭐 갭을 채우든 말든 뭐 2,300포인트를 가든 말든 가는 중에 내 종목 안 가면 뭐 허당이지 뭐. 그런 거는 있어요. 확실히. 저 요즘 보니까 종목들도 카 들고 있고 내 들고 있으면 지금 뭔 생각을 하겠어 지금. 2,300 아니라 2,500을 가든 간에. 네. 네. 야, 예. 짜증나 죽겠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요. 네. 그러니까요. 이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아까부터 채팅창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해야지 일본. 이따가. 네. 근데 이놈의 위클리 리포트가 언제 끝날지 지금 오늘 기약이 없네. 자, 네, 리포트 해볼게요. 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일봉인데요. 일봉 상황에도 이제 지금 지난번에 이게 뭐 그냥 올렸다 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각도는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는 각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비틀비틀 거립니다. 네. 그리고 뭐 모멘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각도가 살아 있는데 거기까지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뭐 2,200 딱 요 자리는 75부터 2,300까지 뭐 요 그러면 추세 저항가까지 딱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좀 가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수렴했네요 한 자리에서 다. 오. 다 끌어내렸네요. 네. 지금 신용은 이와 일주일 사이에 많이 줄었네요. 16조 4천억입니까? 5천억이요. 5천억이요? 5천억. 네. 뭐 근데 그 수준이에요.
19조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점으로 봐서 16조 5천억.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깼고요. 신용잔고가 네. 지난번 저점 6월 저점 깼고. 네. 그리고 16조 5천억이면 거기다 이제 지수가 더 뭐 급하게 흔들리는 일이 없으면 일단 여기서 잠깐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요? 신용 잔고의 저점은 이제 그런 패턴이고. 이렇게 보는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을 봐서 예. 고객예탁금 중에 일부가 이제 신용을 좀 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조금 보는 시각도 일부 있어서 그 비율을 따져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객예탁금이 2021년에 최고치를 찍었을 때 거의 70조 가까이 찍었었지 않습니까? 고객예탁금 70조를 찍었고 거기다 신용잔고를 26조를 찍었었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고객예탁금이 50조에서 16조, 17조 정도라면 17조 정도라고 보면 2020년 3월과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계에 매몰려서 많은 그 신용 매물들이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신용 자체가 19조 대비해서 16조 5천억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고객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언제 터질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0% 봅니다. 예.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 그러면 지금 50조다. 15조겠죠.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나저나 좀 숨통을 돌려줘야 뭐 신용이 어떻고 간에 또 지금 보면은 이 예탁금 자체도 정체돼 있습니다. 50조에서 딱 예, 머물러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이게 보면은 또 시장이 조금 변화되어 올 것 같으면 살짝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승희 씨가 돈 빼서 이제 다시 예탁금에다 넣어야 이제 저기 늘지. 아직 파킹 통장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파킹 통장이 아직도 안전하게. 대신에 언제든 뺄 수 있게 파킹 통장. 예적금 넣어도. 김 대표는 는 것 같아요. 50조 5천억에서 지금 51조니까 한 5천억 늘었거든요. 5천억 늘었거든요. 되게 그래서 조용히. 5천억 늘어났으니까. 저 그러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네. 그래서 그 정도 안 돼요? 아유 저 내가 빨리 약간 진행하겠어요. 조용히 어퍼컷 날리시는 느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게 낫겠죠? 파킹 통장이라고 하니까 네. 한국 예탁금이 아니라 미국 예탁금으로 가실 느낌인데요. 잠깐만요. 파킹이라고 쓰셨지 않습니까? 파킹. 우리 채팅창에서 다들 테슬라 들어갈 준비하고 있냐고 그러시는데 뭐 아직 뭐 정하진 않았고요. 네,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정해봐요, 여러분. 네, 그러면 미국 시장 글로벌 리포트도 한번. 다음에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요. 승희 씨 테슬라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네, 허락 받고 저기 들어갈까요? 한번 전화는 톡이라도 한번 날리셔. 연락드릴게요. 네. 저기 결제 받고 들어가셔. 반대로. 사라 파시고요. 아니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나마 저희가 지난번에 좀 연기금을 가지고 좀 따끔한 얘기를 했더니 네. 연합 뉴스경제 TV에서 이런 얘기 좋은 얘기를 하네. 안 되겠다. 우리 사야겠다. 바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번 예? 네. 그래서 일단 좀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의 매수가 그러니까 이번에 3일이 쉬다 보니까 4, 5, 6, 7 4일짜리죠. 근데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싫어 이런 분위기고. 근데 여기가 좀 되게 애매한 게 코스피에서도 지금 보면은 전기전자가 1조 2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6천억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 판 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네이노. 네이버. 네. 그쪽은 싹 정리하고. 근데 저게 지금 이번 장을 읽어내는 키워드고요. 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네이버에 있다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요. 카카오하고는. 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집중 매수하는 거죠. 네,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기관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팔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 도와줘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연기금이 구세주처럼 나옵니다. 또 그래서 전기전자에 힘을 주고 있다. 그러면 전기전자 그냥 그거죠. 시가총액 1, 2, 3위. 네. 네,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서 연기금이 나타났고, 내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연기금 단 주간 단위로 1,000억대 매수 들어오는 거나 코스닥도 방어해야지 라고 하는 690억 들어오는 게 이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연계분 꾸준히 살까요? 아, 어쨌든 사주면 좋은 거죠. 무슨 의미 부여를 해요. 샀다는 자체 그냥. 밥 사주는 거죠. 뭐 사주면 그냥 얻어먹고 아, 예. 그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 생각하면 못 얻어먹어요. 되게 고맙네요. 네. 그렇죠. 일단 네. 먹고 생각해야지. 좀 먹고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에 생활의 지혜다. 요즘에 또 참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그렇게 사둬서 좀 기대감 높이더니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네. 자동차 축 처져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또 개인들이 사는데 또 기관들은 거기다 대고 또 다 팔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자동차 쪽을 꺾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게 또 개인들 사니까 거기다 또 네,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가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나겠네요. 네, 그래서 속도감 있네요 오늘. 네, 좀 이제 단호하게 여러분 나가셨어. 내가 지금 다 보고 있거든. 그래요? 우리의 이 썩은 개그에 짜증이 나셔갖고 여러 명 나가셨어. 정말요? 집중 좀 합시다. 진도 뺍시다. 네, 알겠습니다. 개그 줄일게요. 그렇다고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 것 같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남아 있는 분들은 개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럼 더 해야죠. 그럴까? 일단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상위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 그래도 좀 정석 플레이라고 하는 쪽은 외국인들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1, 2, 3이 산다. 한쪽에서 변화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사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코덱스 200도 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물하고 좀 맞추느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경향도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보고요. KTNG 은근히 많이 삽니다. 꾸준히 사고 있고 딱 봐도 지금 IT 쪽 다시 돌아와서 IT 쪽에 LG노텍 여기까지 좀 들어가 있고 뭐 2차전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딱 봐도 IT 비중이 많이 실렸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은 보게 되면 HLB 모르겠습니다. 또 양지사 오늘도 상한? 5만 원 넘었대? 상한가. 오늘도 5만 원 넘었대? 네, 참 그렇더라고요. 어. 양쥐사 오콜 이러면서 사는 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우량한 종목이 대한민국에 코스닥에 있었다니. 네. 야, 대단한 외국인. 네, 오늘 일단 오후장에 뭐 처음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 오늘 또 금요일인데 우리 이진우 소장님 참 좋아하시겠구나.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뭐 어떤 양념 같은 얘기를 해주시겠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외국인도 그래. 저래라도 벌어야 되는 만큼 지금 애들이 많이 짜치는 거야, 지금. 저런 거라도 해서 지금 채워야 되는 거라. 자들도. 저는 제주주 올라간 게 아이씨, 내가 자꾸 채팅방 보니까 말이 이렇게 된다. 쟤네들 얘기 들어가 뭐 돈 되는 거 있더니 얘네들 쟤네들 내가 감히 외국인 투자들 보고 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네. 아니 저분들도 저렇게라도 해서 뭐 제주주가 네. 테마를 형성하니까 네? 제주주가 테마를 형성하니까 제지 제지주 페이퍼. 제지주가 테마를 형성하니까 거기 무슨 테마가 돼요? 드디어 아이스크림도 종이로 담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종이 예, 포장. 이게 되니까 저한테 꿈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형성이 되니까 제주도 올라가면서 죄송합니다. 괜히 개그하려고. 안 되는 거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자. 어제였나? 난 그 소식도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닐 이런 데 안 먹고.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이게 롯데 그 푸드에서 나왔던 겁니다. 나왔는데 제지사에서는 처음으로. 아니 나도 아까 이렇게 했던 게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네. 왜요? 왜 돼지주로 들리지? 제지주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셔. 들리기를.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기가 좀 드시고 그러니까. 돼지반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 제주주로 들렸는데 갑자기 제대로- 왜 원샷이 갑자기 잡혔죠? 제대로 들렸었어. 전 아닙니다, 피디님들. 예. 네네. 아니 또 어젠가 또 누가 그런 분석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제 올해 봐라. 3개월 남았다. 지금 열심히 다이어리 찍을 때다. 아이고 예. 뭐 예. 방송에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예. 열심히 분석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되네. 네, 다이어리 쓰세요? 근데 발주는 보통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하나씩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발주 들어가 찍어야죠 이제 맞아요. 또 계절적 특수성에 의해서 성수기의 관점과 함께 주가가 30% 갑니까? 그러니까. 네. 돌고 돌아서 다시 종목으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간혹
주가는 급락하는데 외국인들 들어온다. 뭐 알테오전도 그런데요. 분석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비트코인님이 네, 저기 순매수, 기관 순매수네. 네, 저기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네. 네? 네. 코덱스 레버리지가 잡히는 거 이거 LP 물량은 제외된 건가요? 그러시는데. 그냥 통입니다. 통이에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너무 그래, 저 정도면. 예. 네, 그래 기조만 보시라. 그러니까 기관도 지금 어쨌거나 파생해서 어쨌거나 위로 튀는 쪽으로 배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네. 그리고 그냥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겠다라고 예.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어허.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네이버는 방어하기 시작하네요. 원래 바람 중들이 그래. 매 순간 난 이 순간만큼은 너를 사랑해 그러고 또 네. 나중에 뭐 그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순간에 그 멘트도 진심이었대. 그 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그때만큼은 그 다음 날은 바뀌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내가 민수 너를 제일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네, 느끼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또 하나 변화가 들어오는 게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그래도 저 에코프로입니다. 이 소재 쪽은 계속 챙기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한번 주춤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약간 원익 QNC 이거는 심텍 뭐 이런 것들 HPSP 이런 것들은 반도체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가 움직인다 싶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무지막지하게 빠진 거. 심텍 같은 경우는 저거 완전히 숏 커버리지입니다. 숏 커버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되면 요 놈들이었구나. 그동안 공매도를 쳤던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저 외국인이 네이버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 지금 받아내는 게 기관들이구나. 그렇게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 저게 개인들 주간 단위니까요. 주간 단위니까? 네, 주간 단위니까 뭐 하루 샀었던 게 좀 많이 샀던 게 좀 잡힌 것 같아요. 꾸준히 샀다라기보다는 꾸준히 샀다기보다는 네. 사고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팔어 이러면서. 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헤스트 네임도 네이버 담고 계셨네. 네이버는 내가 담았기 때문이라 그러시네. 네이버. 네이버 네버? 네버. 네. 심텍은 오늘 재료가 나왔죠. 심텍? 인텔, 네. 인텔 관련해서 DDR5 김미수 대표께서 봄에 얘기했던 DDR5가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이제 DDR5 관련들이 다 올랐죠. 1년 걸리네요. 1년 걸려요? 네. 아프리카 TV도 재료 있고 파라다이스도 뭐 리포트 나오고 아프리카 TV가 어떤 재료가 있었죠? 트위치라고 경쟁 업체가 이게 해외 업체인데 망 사용료를 지금 올 상반기에 500억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올해까지 거의 한 900억 가까이 내려고 하니까 얘네가 이제 게임 중계인데 그 게임 중계 화질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서 이제 망 사용료를 P2B로 좀 바꿔가지고 좀 줄여놨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절로 오지 않겠느냐. 어차피 아프리카 TV에서도 게임 중계하는데 화질 나쁜 게임 중계를 누가 보겠느냐. 그 트리거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별풍선에 대한 어떤 트리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보강을 좀 받았죠. 솔직히 알겠습니다. 트위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근데 거기서 이제 틈새에서 나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잘 못 잡았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쓰는 경향도 있고. 또 아프리카 TV는 보통 이제 스포츠 국제 스포츠 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월드컵 월드컵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월드컵 분위기는 지금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노란 옷만 입고 계시고. 깜짝이야. 예. 네. 우리 이재명 소장님처럼 아니 노란 옷 무슨 의미죠? 머스타드. 그 노란 옷이 무슨 의미로 그냥 아무 의미 아무 없이 하시고 있는 의미 것 없이. 같은데요? 제가 언제 뭐 의미 있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네. 그러네. 원래 월드컵이 있는 해인데도 참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올해 있나요? 그럼요. 저는 원래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네. 진짜 얼마 안 진심으로 남았어요. 여쭤본 거예요. 네네네.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11월 총가요? 초인가 그랬던 예. 것 같아요. 2002년 우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서울하고. 거기 딱 20년 지났잖아요. 4년씩 해서 이제 5번 돌아서 이제 저는 월드컵 생중계 본 건 2002년 말고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트위치 나 그러니까 네, 그게 얘기죠? 예. 그 아프리카 TV 그 리포트 보면
잘하셨어. 평균 성장성 있잖아요. 평균 성장성에 2020년, 2021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이게 성장 궤도를 잠깐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평균으로 수렴된다라는 거였는데 트위치 효과가 나타나면 이 곡선 궤도가 그 2022년, 2020년 그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곡선에서 잠깐 튀었다 수렴해야 되는데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간다라는 리포트가 증권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점프해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부각이 됐는데 모르죠. 이제 지켜봐야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빠지면서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를 다시 줘야 된다 그러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프리카 TV는요. 이것도 성장주인데. 근데 그거는 좀 다르게 저는 보는 게 아프리카 TV만의 어떤 생태계가 저는 아프리카 TV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축했다가 그 뭐죠? 유튜브가 들어왔을 때 네. 과연 아프리카 TV가 버텨내겠는가라는 좀 심정을 봤어요. 근데 아프리카 TV만의 독특한 그 별풍선 문화도 있고 그쪽에서 스포츠 중계니 뭐 이거 유튜브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쪽 그 멤버들이 있으면서 고정 수입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성장 모델이 조금, 그러니까 같은 플랫폼이긴 한데 각각 성장 모델들을 얼마만큼 확고하게 구축해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나마 우리나라 그 플랫폼 중에 자신만의 영역이 확고한 기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글쎄요. 이제 뭐 그 확장성에 조금 다소 계속해서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TV에는 그 수익 모델을 딱 찾은 게 광고 넣기 시작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광고를 넣는데 이거를 그 BJ들하고 쉐어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 소장님 말씀하셨던 실적이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별풍선 수수료 자체는 그것도 마찬가지겠는데 그 어차피 이제 다 BJ들하고 나눠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를 바꿨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 다 같이 그 네이버가 2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오는 16만 원까지 오는데 그렇게 밸류가 급하게 하락하는데 지금 딱 기관이 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데요. 알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채팅창에 지금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욱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네, 예, 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채팅창에 오늘 화가 많으셔. 오늘 일당 못 채우셨네 보니까. 그러셨어요? 아, 오늘 뭐냐면 매매를 2번밖에 못했어요. 네. 아침에. 방송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저는 외국인들이 오늘 또 오후에 확 뒤집을까봐 또 밀어버릴까봐. 네. 아...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다 제 머리 위에 계신 차티스타님의 아하. 의견이십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가면 예. 채팅창에서 카뱅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제 실제로 카카오 그룹주 자체가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뱅크 줄줄이 예.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 분석 좀 해주세요. 오늘 카카오를 제외한 카뱅,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 전부 다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리포트? 예, 외국계든 국내든 다 공교롭게도 리포트들이 오늘 다 매도이건 목표 주가 하향이건 그런 어떤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매도 추천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종목마다 다른데 결국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뱅의 증자에 참여한다라는 거. 결국 카뱅이 이제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규모를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나라 아직까지 카뱅은 은행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숙제예요. 카뱅의 원래 숙제가 자본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수익을 땡겨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 자본이 작으니까 큰 대출을 못 나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은행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은행은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연체율로 망한다.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뭐 어찌됐든 뭐 고 트리거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이제 뭐 또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어쨌든 연쇄 작용을 하면서 이 와중에 또 뭐 하나 쪼갠다면서? 그게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뭐에서 뭐가 또 쪼개져 나와요? 라이온 하트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내에서 또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를 네. 또 분할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네이버 저렇게 밀리는데 카카오는 버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또 그 얘기가 상장 예비 심사 딱 통과되자마자 또 이래 이러면서 또 나오는 거. 라이언즈 스튜디오? 사자의 심장 스튜디오. 라이언즈 하트 스튜디오. 예. 그것은 뭐 하는 데인데요? 게임 만들죠. 게임 만드는 회사요? 네. 표 게임이 뭐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뭐 지분 다 카카오 게임즈가 살 정도로 좀 애정이 높죠. 그래서 와 이거 보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시총이 3조 5천억에서 네.
4주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딘 만든 데예요? 그쵸? 어. 어디? 오딘. 어디? 근데 그게 확정된 거네요. 이제 네. 얘기가 나왔던 게.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딘이란 게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오딘 말고 없어요. 오딘 단위 하나 한 게임입니다. 이거 게임 하나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가 리니지를 넘기는 거 아십니까? 이러면서 그때 또 막 또 광고 많이 했었죠. 단일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그때 잠깐 나올 출시 당시에 아유 리니지 이제 싫어 우리 그러면서 글로 막 가서 나왔던 효과 외에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면 3분기에 거의 한 30% 줄 것 같습니다. 그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면 이쪽도 이제 꺾여 가는 마당인데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PER 기준으로 30배 정도까지 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네. PER 30배로 떡하니 나온다. 웰컴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벌써 코스닥으로 가게 되면 벌써 이제 저 위쪽으로 들어갈 텐데 그냥 둘까요? 이런 부담감들이 또 그러면 다 이제 돌아 또 카카오가 카카오스럽네? 이런 카카오 같은 짓을 했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또 돌변한 거죠 오늘. 완전 막 버럭도 못 하겠다. 왜요? 이게 사람이 버럭할 수 있는 것도 엔간해야 버럭을 하나 보네.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거나 애정이 있어야 버럭이 되는 거지. 아유 그래 싶은데. 한마디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해도 너무한다. 그 라이언즈 하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했다 치고 네. 그 오딘인가 하는 게임 하나 달랑 그걸로 지금까지 그거 해왔던 거기가 상장을 했는데 라이언 그 시기 하트 스튜디오에서 또 뭘 쪼갤 수 있는 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이언 그 시기 스튜디오에서 또 쪼갤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그러면 라이온 장기 다 팔겠죠? 라이온 위 팔고 하트 있으니까 스토맥 그만하겠습니다. 네. 심각하셨네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그러면 게임 업종 중에서 그러면 우리 대장주라고 하는 NC소프트가 얼마냐? 지금 13배? 퍼가? 네, 이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건 간에 지금 트레일링이 아니라 지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게임 달랑 하나 갖고 온 친구가 30배 그래도 야들로 또 물적 분할해갖고 또 IPO하면 또 그거 무슨 치킨 타령하면서 또 몇 주라도 받겠다고 또 다들 또 발품 팔 거 아니야. 이제는 안 그러나? 당할 만큼 당하고 속을 만큼 속아서. 요즘은 보니까 또 가슴이 막 웅장해진다고 막 썸네일 달리는 거 아니야?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소장님 하신 겁니다. 네. 뭔 놈이 웅장하고 나면 맨날 쪼그라들더라. 응. 우장이라도 제가 본 굉장히 제가 좀 재밌게 봤다라는 게 뭐냐면 소카가 그 상장 가격을 낮췄었잖아요. 네? 소카가 상장할 때 예. 그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가격을 낮췄잖아요. 네. 그거를 대변하는 어떤 분이 이제 그쪽 그 상장 쪽에 일하시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주주들을 위해서 목표가를 그 상장가를 낮춰서 여기서부터 그 신규로 투자하신 주주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다.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여전히 그런 거예요. 여전히 부풀려서 상장을 시켜서 밸류를 쳐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 어떤 파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30배라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은 야 이렇게 싸게 해주는데 개인들이 와서 달려들 텐데 우리끼리 돈 잔치하고 끝내자. 이런 저는 시각이 있다라고 봐요. 금융계. 저는 게임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저희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하자고 한참 동안 말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권식님께서 게임주도 카카오 네이버 못지 않아요 이러시는 그렇죠. 거예요. 게임주도.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쳐봤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기사가 하나 있는데 28개가 게임주가 하락했고 상승주가 딱 2개였대요. 게임주 내에서요? 네. 그래서 연초 대비? 아니면 오늘요? 오늘 하락한 예. 걸 보니까. 그중에 하나 네오이즈일 거고요. 맞아요. 좀 데부시 아니. 좀 반성하는 눈빛을 좀 하셔. 다시. 넵튠이랑 데부 시스터즈. 데브시스터죠. 네네네. 그래서 게임주가 반성 안 하셔? 시장에 대해서 무척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괜히 죄송하고요. 네, 가슴 떨리고. 진정성이 안 느껴져. 저의 의도는 질문이었지만 네.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네. 네, 그래서 일단 게임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함께 내려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K증시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거 하나죠.
성장주에 대한 아니 네이버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괜찮느냐? 오늘 보니까 하이브인가요? 이것도 장중에 출렁거리면서 저 오늘 보자 성장주 쪽에서 비싸게 밸류 갖고는 다 나와. 그래서 엎드려 뻗쳐. 아, 엔터테인먼트. 또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비싸게 밸류 받아서 상장했고 그런 회사들은 이제 쭉 그래서 한때 또 크래프톤도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이런 조금 있으면 금리가 4.5% 미국이 간다는데 우리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또 금통이 열리는데 우리도 0.5 이렇게 네. 가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 빨라지는데 할인율 그러면 이걸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채권을 사야 돼? 이런 내용들이죠. 채팅창 보면 수표현자님은 게임사들 요즘 신규 게임도 없고 실적도 별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늑대날라님은 메타버스랑 P2의 거품 거치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 복합됐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복합됐다라는 게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해주고 그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10% 올랐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쏠림 현상들이 나면 저는 이런 상상을 펼쳤어요. 외국과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가 움직인다. 지수가 움직인다. 그러면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된다. 네.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있느냐? 없다. 없다. 그러면 뭔가를 팔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김희수 대표 얘기가 플러스 들어온 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지금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데 성장주들 지금 우리가 사야 되겠어? 성장주 일단 정리해.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이. 이쪽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누군가 건드려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펀드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 중에 롱숏이 이제 갈리는 거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예. 뭔가를 팔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신규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팔고 그러다가 밀리면 로스컷이 걸리고 여기에 개인들 신용이 개별 종목단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축은 요 현상만으로 읽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꿋꿋하게 있는 한 이런 현상들은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정재철님이 몇 차례 올리셔서 이거는 읽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카카오 구내식당 빨리 공모하라고. 구내식당. 제가 농담 삼아 진짜 이 말은 더 이상 끝내고 싶지 않았었는데 카카오 떡볶이 순대 언제 상장하냐고 제가 작년부터 외치고 다녔었는데 진짜 해야 되는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이디를 까먹었네.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그 표현에 가슴이 옹졸해져요 하셨는데 진짜 우리 PD님들 진짜 우리 연합인포맥스에는 그 가슴 웅장해진다는 그 썸네일은 달지 마십시다. 아 정말 볼 때마다 끝이 안 좋아가지고 그 표현은 정말 싫어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러면 공매도 망하고 주가 올라가고. 아, 네. 역으로. 그거를 네. 역으로. 네. 진짜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네 안 좋네 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번 10월 들어서 가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차 소장님은? 저는 그냥 뭐 오늘도 잠정 실적 뭐 얘기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저점을 통과한다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당장 뭐 10월 달에 통과해서 11월 달에 회복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냥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수급이? 근데 이 수급이 들어온 게 더군다나 일단 대장은 어찌됐던 SK하이닉스가 대장 역할을 했죠. 일주일 내내. SK하이닉스가 대장 역할을 했고 삼성전자 따라오는 역할을 했고 여기에 이제 LG엔솔도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시가총 1, 2, 3위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호황제들이 있죠. 일단 IRA 법이 통과된 이후에 10%가 판매가 박살났다라는 등 하지만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이거 통과시켜주길 탄원서 냈다 이런 여러 가지 호황제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 쏠림 현상만 그냥 저는 왜 그런지 솔직히 그걸 굳이 펀드멘탈이라는 걸 찾으려고 들면 저는 논리상 안 맞는다라고 보고요. 일단 수급이 가장 세게 들어왔고 오늘같이 표면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랑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냥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제리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오늘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실적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이제. 실적? 네. 그래서 몇 억이더라? 몇 조더라? 예, 10조 8천억 외웠네요.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요? 아니 영업이익이 전년비 마이너스 32% 아니야? 다 아시면서 왜 또 저한테 확인을 하십니까? 전년비 32% 같으면 좀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영업 이익률 자체가 꺾였다라는 거죠. 이익률? 예, 영업 이익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이니까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확정 실적 나올 때 뜯어볼 게 원래 이제 매출이 주는 것보다 영업 이익 주는 게 더 크죠. 근데 이번에 영업 이익률 자체가 이례적으로 줄었다라는 거에 저는 주목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뭔지, 원가 때문인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인지, 물류 비용 때문인지, 재고에 따른 것인지, 그건 저는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대부분 재고겠죠. 재고 쌓이다 지금 보니까 10주? 그러니까 사상 최대. 한 보통 삼성전자 기준으로 7, 8주 넘어가게 되면 관리한대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을 벗어났다라는 쪽에서. 근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오늘 또 LG전자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LG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지난 3분기 때 그게 뭐 일회성 떨은 것까지 있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낮았던 거거든요. 그 예전에 LG 그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그때 왜 화재 사건 그거 가지고 비용 떤 거 있는데도 그보다 밑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매출은 늘었어요 다들. 환율 효과도 가미가 된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했다라는 얘기로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심각한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IT 쪽과 반도체 쪽은 다 아시다시피 사이클 산업입니다. 경기를 약간 타면서 같이 가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네. 어차피 사이클 바닥에 들어온 거 그거 다 알다 보니까 주가가 저기서부터 쭉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엔 바닥 시그널만 확인되게 되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바닥이 언제야? 4분기야? 아니면 내년 1분기야? 뭐 이런 것들 제가 체크하겠죠. 그 과정 쪽에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 그냥 줄렁줄렁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바로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못 가는데 이게 보통 이제 가격은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지금까지는 고점 저점이 낮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좀 플랫한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 타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첫 흐름을 외국인들이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뭐 눈길은 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턴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한사입니다. 네. 아마 제가 외국인 이거 집계하면서 한 주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서 5조, 6조를 샀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게 턴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그러니까 그 턴의 초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확신을 하기에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4분기 실적은 훨씬 안 좋을 겁니다. 5조, 6조는 돼야 제대로 턴이다. 아니,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매수세가. 외국인들의 매수 매수세. 금액들이 네.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야 이제 턴하고 그러면 한국 증시 지수 때도 여기 아닐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 역할을 못 해줘서 지수가 훨씬 많이 밀렸다. 같이 따라서 밀렸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부터는 이 저점대는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만약에 뭐 오늘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1.3% 하락했거든요. 네. 저희는 버티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가 당장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 뭔가 좀 기대감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 투자 심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 만약에 중국도 뭐 1% 밀리는데 우리는 0.2%밖에 안 밀렸어. 그쪽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다시 보고 싶어요. 한국 증시의 선전 기원합니다.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이제 필요한 건 이제 시간이죠. 기간 조정이죠.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빠지냐. 저도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은 쉽지 않겠지만 분위기를 잡고 불씨만 살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휘발성 폭발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뭐죠? 환율이 1,400원대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밀리고 1,300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여기다가 휘발유를 부을 수가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강세가 꺾여주면은 꺾여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 좀 시간을 지내서 중간 선거도 끝나고 모든 경제 상황의 위기들이 좀 끝나고 내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지금 이제 10년 국채금리도 꺾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지났다라는 상태에서 환율이 1,300원 안으로 확 들어올 여건만 조성이 되면 외국인들이 그때는 뭐 불을 붙일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어요.
그건 이제 환율이 꺾이면이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가정들이 다 필요한 거죠. 가정들이 예, 다 여러 있는데. 다이프문이죠. 다이프문인 건데 거기 벌써, 이제 아다리가 딱 맞으면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무슨 뭐 바이오 쪽도 여쭤보고 싶지만 왜 우리는 맨날 2상에서 멈추고 3상은 못 가냐 뭐 이런 답답한 얘기도 하겠는데 그래봐야 그거 하고 그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바이오 투자하실 때 원래 2상, 3상 우리나라 돈으로 가는 건 거의 실패 확률이 높고요. 전임상 1상에서 기술 수출하거나 기술 이전하는 거는 그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지금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스스로 임상 실험 안 하고요. 네. 이 중국, 인도, 한국, 일본에서 전임상, 임상에서 똘똘한 것 같은 경우는 기술을 사가요. 근데 만약 거기서 그걸 이제 걔네들 돈이 없으니까 다 해외에 뿌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뭐 반도체는 뭐 수급이 들어왔든 뭐 왔든 어쨌거나 뭐 잘 버티는 모습이나 그렇다 치고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뭐 문의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고 현대차고 기아 때문이에요. 근데 저 순전히 저는 차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해요. 여기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꺾이면은 기아는 10,000원 더 내려가야 되고 현대차는 15만 원도 가야 되는 그런 크리티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이시는가 해가지고. 결국 차를 팔아야 되겠죠? 차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요. 지금 현대차를 팔라고 하시는 줄 알고.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과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판매량이 줄었다 이런 뭐 뉴스도 있고 한쪽에서는 하는데 결국 IRA법에 따라서 일단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면서 조지아주에서 네, 그러니까 조지아주 상원 일단 의원이 IRA 그 좀 개정하자고. 현대기아차만 2025년까지는 그러니까 유예 주고 6년부터 하자. 그렇게 이제 현대기아는 그렇게 지금 이제 개정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좀 심해도 많이 심했어. 와가지고 무슨 삼성 방문하고 SK 방문하고 LG 뭐 방문하고 했을 때 그래 왔답시고 그래도 뭐 명색이 그래도 제일 뭐 우분이 오셨다고 그래도 얼마 투자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좀 봐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통수를 치냐? 선거 지나고 나서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핵심이 그게 아니고요. 이게 미안해요. 핵심을 못 짚고 엉뚱한 소리만 해서 죄송해요. 또 그렇게 삐지시면은 제가 네. 핵심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IRA 뭐 이런 거보다도 당장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기사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력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유럽이 다 지금 다 NXP 이거 다 지금 무너져 있고 가동률 안 되고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에서도 수급 차질이 나와서 이게 못 만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거죠. 뭐 지금도 몇 개월씩 건들린다며. 아직도 기다린다며. 그런데 좀 틀 뻔했습니다. 참. 테슬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더 할래요. 벌써? 아니 여기 좀 아쉬워. 네, 저희 TV로 가니까 방송 시간이 또 1분 남았거든요. 궁금합니다. 이번 연휴는 우리 한국 증시에 좋게 오늘 작용할지 좀 지나면 이제 미국에서 30분 뒤에 고용지표 나오죠. 고용지표 나오죠. 고용지표가 뭐 좋게 나오네 나쁘게 나오네 골디락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고 나서 시장이 왜 가느냐 그거 따라서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뭐 찍기 하지 마시고 보고 결론하시고 푹 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주 바로 화요일 날 또 만나네요. 정들겠어. 그때는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예, 갑자기 쌀쌀해지고 그러나 정말 고마운 거는 공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가을 예, 연휴 동안에 좋은 일정들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